네, 진치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가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0.4포인트 정도 어제 종가 기준인데요. 173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 초반 강세로 출발했던 코스닥 역시 강보 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홍콩 H지수 역시 1% 이상 오르고 있다는 점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적극적인 가운데 외국인도 하루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는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변동성이 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전장을 마감한 12시 구간 다시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현재 0.4포인트 오른 173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4포인트 하락한 1727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시장이 마감한 이후에 발표된 경기 지표와 IBM 등의 실적이 부진한 곳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하지만 12시 구간 다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현재 173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장세 아무래도 수급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 초반 강하게 매수하던 개인 현재 2,700억 이상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도 2,27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관이 현재 1,0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여기에 프로그램 역시 강하게 매물을 쏟아지면서 오늘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면서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시 구간 코스닥은 현재 1포인트 오른 49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501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5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간 상황인데요. 하지만 500포인트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499포인트와 500포인트 사이에 조금 박스권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44억 원, 외국인이 40억 원 매수하고 있고 여기에 기관이 49억 원 매도하면서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중반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원 60전 하락한 111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일 대비 90전 오른 1216원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큰 변동 없이 1210원대 중반에서 횡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데다가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국내 주식을 사들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여기에 오늘 금요일 유럽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유로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에는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종목이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딱 부하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0.9% 오르고 있고 현대차는 오늘 2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LG화학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9거래일 만에 반락하면서 1%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성공적으로 채권이 낙찰되면서 2%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KB금융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LG전자가 1%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와 셀트리온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SK브로드밴드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7분기 만에 2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에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J오쇼핑 역시 중국 모멘텀의 강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데요. 3%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다음과 메가스터디가 3%, 2% 오르고 있습니다. 태움과 SK컴즈 1%, 4%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동서와 네오이즈게임즈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정부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보다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눈에 띄고 있는데요. 남광토공과 동부건설이 4%, 3% 오르고 있습니다. 격산건설도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계룡건설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IT주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불어온 한파에 급락세를 타고 있는데요. IBM과 반도체칩 제조회사인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오늘 국내 대형 IT주와 반도체주 역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3%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3% 이상 떨어지고 있고 반도체 칩 전문 종목인 유니테스트와 큐롤딩스가 14.4%, 9%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X가 호평을 받으면서 갤럭시 X 관련 부품 수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SM 파트너스가 14.8%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ELK와 EMW가 7%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모텍이 5%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LED 관련주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기 업황이 불투명하다는 증권사 전망에 동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이 3% 이상 급락하고 있고 루멘스 7% 이상 강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변동성이 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되는 장인데요.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황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 현재는 또 오름폭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499선에서 500선 회복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원 10정 정도 내려와 있죠. 121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시장 흐름들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보합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갈지자 횡보를 걷고 있거든요. 비숍님, 네. 오늘 장 흐름 짚어주세요. 네, 이미 지루한 흐름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740선이요, 코스피요. 그걸 기준으로 잡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준선 이하로 떨어질 때는 회귀 성향이 있어서요. 아래로 빠지면은 다시 올라붙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오늘 원래 흐름 자체는 미국으로 볼 적에는 1740을 터치하고도 남음이 있는데요. 현재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를 억누르고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7월 말 정도까지는요, 이와 같이 조정 장성을 이어가면서, 이전에 이제 연고점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1750선 연고점 돌파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이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7월 말까지는 이렇게 지지부지한 이런 흐름을 이어가지 않겠나 판단을 해봅니다. 자, 매매 대응 방법에 대한 논의인데요, 여러 가지 두 가지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를 쫓는 매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가 있고, 근데 대부분의 추격 매수를 하게 되실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지 않으면 오늘도 이유 없이 IT 쪽이 무너져 내린다거나 어디가 떠오른다거나 이렇게 순환 사이클이 빨리 돌고 있습니다. 그게 영 자신이 없거나 회사 생활을 하셔서 자주 볼 수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애시당초 그런 거는 접어두시고요. 바닥권의 종목들이요. 아까 저도 일부 잘라내긴 했습니다만은 제일기획과 같은 그런 안정된 종목 쪽으로 모아나가서 꾸준히 참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패턴은 나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이 바닥권의 종목들 꾸준히 매집하셔서 참고 이 조정이 끝나는 7월 말까지 지난 다음에 시세를 보겠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나는 못 참겠다. 그냥 움직이는 거 그때그때 따라 붙겠다 할 경우는 절대로 마디를 놓으실 게 아니고요. 올라가는 걸 추격하셔서 단타로요. 빨리빨리 치고 빠지는 이런 흐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두 개의 다 매매법이 다 공통의 비슷한 것은 수익률은 결국엔 같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여건에 맞는 매매 방법을 선택하셔서 쭉 이어나가시고요. 7월 말까지는 이 정도의 조정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보는데 깊이로는요. 1720선을 꼽을 수 있고요. 높이로는요. 1750선. 그러니까 1720에서 1750선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될 테고 기준선은 174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상향 돌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박스권 대응이 유효하겠다 싶고요. 종목별로 대응 방식이 다를 거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자, 오늘 들어온 종목들 이어서 보겠습니다.
멜파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라고 문자를 함께 주셨는데요. 79,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들고 계십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8598님께서 멜파스를 문의하셨습니다. 네, 멜파스는 상당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터치스크린 부품 제조업체가 되겠고요. 실적도 굉장히 양호하고 향후의 실적 성과도 기대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고점에 매수를 하셔서 뚝 부러졌다가 지금 복구가 되고 있는데 아마 관심사항이 내 본전까지 올라올 수 있겠느냐가 되실 겁니다.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을 먼저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요. 하단으로 매수하신 가격대가 공교롭게도 8만 원이 최대 지지선이자 저항선이자 그렇습니다. 그 가격대를 깨게 되면 뭐 손절을 하게 되는 손절 라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을 깨고 아래로 뚝 부러졌다가 강력한 힘으로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이제 매수를 추가로 하실 분들은요. 8만 원을 넘기 전까지 매수를 못 하게 되는 가격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8만 원.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79,800원인데 거기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본전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신다면 일단 저라도 일단 끊고 보겠다라고 판단을 하겠고요. 현재는 좀 기다리셔서 본전쯤 오면 잘라내는 것이 이제 능사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예, 멜파스를 들고 계신 분의 종목을 봤고요. 자, 이제는 CJ인터넷을 보겠습니다. CJ인터넷을 1,50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 713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CJ인터넷은 여러 가지 나쁜 뉴스가 지금 막 둘러싸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을 청산했기 때문에 이 쿼터에도 역시 적자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한 50억 정도가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게임 자체는 뭐 서든어택이라든가 진삼국무쌍 이런 게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게임들이 히트를 치고 그래서 좋긴 한데 실적이란 부분들이 미리 예고되면서요. 5월 달부터 급락을 해서 바닥을 만들고 있는 게 CJ인터넷입니다. 싸다는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겠습니다만은 발표가 되고 나서요 약간 출렁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기 때문에 현재 바닥을 잡으셨습니다만 잠깐 내려갔다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좀 넓게 보시는 투자자라면 10,000원 전후 가격대는 깨지 아니하고 저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점 확보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만 느긋하게 바라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기가 조금 이르지 않느냐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현재 패턴에서는요, 10,000원까지 한 번 더 찍고 올라오는 걸 한번 설계를 해보시고 적당한 가격에 끊었다가 다시 사시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나면요, 1차적으로는 뭐 한 14,000원까지는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광전자를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종목인데요. 6,080원에 50%를 사셨습니다.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신고가 이상 갈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광전자 같은 경우에는 월봉 차트를 보니까요. 그 상승률이 굉장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냥 그 실적이라든가 LED라든가 뭐 태양광 재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왜 재료가 이렇게 많냐? 합병 시너지입니다. 현재 올라가는 게요. 그러니까 합병 시너지였구나라고 느끼신다면 신고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답에 스스로 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3D TV용 센서도 개발했고요. 뭐 그럴싸한 재료들은 다 붙어 있고 회사 자체도 워낙 좋거든요. 광전자, 고덴신, 나리지온 세 개가 합병을 해서 태양광 쪽으로도 이제 촉수가 나가기 때문에 현재 패턴을 보시면 추세가 꺾이지만 않는다면 신고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요. 목표가액은 한 9,000원 이상까지 잡으셔도 되는데 주시하실 점은요. 추세가 꺾이는 부분이 나온다면 매수 가격이 6,000원 정도가 되시기 때문에 본인의 매수 가격 이하로 떨어졌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5,000원까지는 내려갔다 와도 추세가 붕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영 마음에 안 들고 뭐 못 뛰겠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서 박스를 만들어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서 매수하신 분은 물렸다가 올라가는 꼴이 되니까 그것만 유의하시고요. 그것만 유의하라는 건 추세가 깨지는 범위면 일단 끊어줬다가 밑을 다시 받으시면 된다. 목표가액은 9,000원쯤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광전자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9,000원까지도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다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0454님의 농우바이오 종목을 보겠습니다.
9,070원에 30%를 사셨고요. 단기, 장기 전망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목표가를 정해주세요 하셨어요. 농우바이오 보죠. 네, 농우바이오는 요 11,000원만 넘어가면요 상당히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가까이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동사는 뭐 농약이랑 이런 친환경 농업 회사가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테마는 어디 들어가냐면 에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곡물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식량 부족하고 이런 부분요. 왜요? 곡창이 중국, 인도인데 거기가 산업화가 되면서 그 줄거든요. 그러니까 농약이 잘 팔리고 또 식량이 부족하고 사람들도 좁게 먹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런 부분이 바이오연료도 나가고 동식물 사료로도 쓰기 때문에 곡물을 항상 부족한 흐름으로 가게 된다. 작년에 WHO에서 또 그 곡물과 관련된 또 규제를 좀 강화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족할 것이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박스 안에 있습니다. 11,000원만 넘어가면 굉장히 좋겠는데 조금 이르죠. 아직은 넘기가 조금 그런 것이 1년 동안 가고 있는데 9,000원이고요. 하단은요. 위로는 11,000원이에요. 그래서 11,000원을 넘으면 기대감을 가지시고 크게 베팅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전에는요. 박스권 안에서는 가볍게 위로 가면 조심해서 끊어주시고 내려가면 또 사고 이렇게 대응하면 되고 현재 패턴은 위로 뚫을 수 있겠느냐? 조금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매수 가격이 워낙 좋으시니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고 11,000원 못 넘으면 그냥 바로 철회했다가 밑에서 다시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종목대 상담의 날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종목 많이 보내주셔서 또 많은 종목들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지짱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LG화학인데요. 32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신고가 도달했을 때 사신 것 같습니다. 32만 6천 원에 20% 잘한 건지 분석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LG화학 봐주세요. 네. 예. 종목은 좋거든요. 35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신고가가 이제 오바마 이제 미국의 이제 LG화학이 공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거품처럼 반짝 올라갔습니다. 시장이 내릴 때요. 그런 부분에 꼭지에서 따라 붙으시면 30만 원으로 회귀했다가 올라가게 되는 패턴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잘 하시긴 하셨는데 종목은 윗부분에 너무 사셨다. 또 비중이 20%면 너무 높지 않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5%만 빼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30만 몇천 원 나올 겁니다. 거기서 다시 15%를 채우셔서 한 30%는 가지고 계셔야 이런 A급 주도주에 대한 뭐 만족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별반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거제도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로맨스를 갖고 계신데요. 비중은 20%를 갖고 계시고요. 13,500원에 사셨습니다. 공급 과잉이라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2416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네, 예. 공급 과잉에 대한 LED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는 두 번째입니다. 이전에도 공급 과잉 얘기라고 아주 반토막 났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요.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면서 이전에도 공급 과잉 얘기 나오고 기관이 차익 실현했거든요. 이번에도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면서 기관 차익 실현이 이미 한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연상하실 수 있는 게 이전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차트 잠깐 보시면 회사는 좋은데요. 공급 과잉일지 아닐지는 가봐야 하는 겁니다. 경제 원리라는 게 아직은 모르는 거지만은요. 미래 성장성 있는 산업이면 틀림없습니다만 주가 역시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거 아니냐는 의심도 됩니다. 현재는 너무 고점에 따라붙으신 게 맞고요. 현재 가격대 12,900원 달리고 있는데요. 하단으로요. 12,500원 깨지게 되면 일정 부분 조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하니까 깨지 않는다면 오르던 데를 그대로 이어가가지고요. 오르던 참에 위에서 불꽃으로 폭죽을 터뜨리고 끝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17,0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하시고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되는데 12,500원 반드시 기억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는 태양님께서 보내주신 대호AL을 보겠습니다. 대호AL을 문의하신 태양님께서는요,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되는 건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을 차트 안에 집어넣어뒀다가 내가 사고 싶은 가격대 왔을 때 이 종목을 매수해도 되는 건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예. 대호AL은 철도 관련 세력주가 되겠고요. 지금은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무너졌는데요. 지금 매수를 하신다는 건 조금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예. 무너졌으면 밑에서 올라오는 뭐 어떻게 추세 라인에도 붙으면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니고요. 위에 박스권 라인은 이미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패턴은 깨졌으니까 조금 더 내려갔다가 되돌림이 있고요. 그리고 내려오게 되는 그런 패턴인데 지지를 하게 된다면 이 하단에 있는 121선 정도가 되겠는데요. 가격은 2,300원 전후가 됩니다. 저라면요. 관심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비쇼님, 한 종목만 더 받아볼게요. 현대중공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보내주신 매수가가 맞게 보내신 거겠죠. 149,000원에 40%를 들고 계시다고요. 매도 시점을 알고 싶고 또 오일뱅크 인수 영향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이6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도 예. 시점은 아직 모르셨고요. 3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남들이 막 뭐라고 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신껏 들어가셨고요. 그동안 흔들리는 걸 꼭 참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2배 가까이 수익이 나셨거든요. 아직 부족합니다. 본인이 겪으셨던 인내와 그런 것들을 계산할 때 35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25만 원대는 굉장히 두꺼운 저항선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20만 원까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좀 만들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매수가격이 미치시니까요. 개념치 마시고 편안하게 밀고 나가시면은 업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그룹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남는 작업으로 여기저기 인수를 하려고 많이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시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가에서 35만 원까지 상승세가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10월 달이나 11월 달까지 쭉 밀고 나가실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예. 자, 오늘 종목 상담 시간에는 오늘 들어온 종목들을 거의 다 소화를 했습니다. 비쇼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0.8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1732포인트, 장중에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장중 내내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1730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역시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포인트 오른 499포인트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대책의 핵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의 상향 조정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마포의 한 호텔에서 조찬 간담회 직후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DTI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22일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DTI의 일률적 상향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DTI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현재 투기 지역인 서울 강남 3구는 40%, 나머지 서울 지역은 50%, 인천 경기는 60%의 비율로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 공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며 16개 시도사나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 기준과 수준에 맞춰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논의하며 지방 공기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다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더 논의하자고 말해 지방 공기업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 활성화 방안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 지점은 재래시장 상인,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분들 눈높이에 맞춰 개설하라고 말했습니다. 미소금융 대출 규모도 연간 2천억 원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교육 통계 시스템이 내년 말까지 만들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사회 통계를 개선하기로 하고 우선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사교육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내년까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통계에는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대학생까지 사교육비 총액과 지역, 계층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등의 정보가 담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다문화 가족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통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귀화 자료 등을 토대로 다문화 가족의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인구 변화를 알 수 있는 통계가 내년까지 구축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무선 인터넷 이용이 늘면서 어디서나 자료를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무료 웹하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이나 문서 파일을 공유하고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무료 웹하드 서비스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사진 업로드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드롭박스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용으로 모두 출시되어 있습니다. 드롭박스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2GB 용량의 웹하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NHN도 웹하드 서비스인 N드라이브를 선보이고 5GB 용량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KT는 아이폰 가입자에게 20GB를 무료로 제공하는 유클라우드 웹하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예,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죠.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대출을 일컬어서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역모기지론이었습니다. 오늘 문자 참여 그리고 전화로 전화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상품 가져가실 분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코믹 뮤지컬 프리즌 할인 티켓 받으실 세 분인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3323님, 9409님, 3940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증권 칼럼니스트 김중근 씨의 책이죠.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 가져가실 분을 선정해봤는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5778님이십니다. 토끼님이라는 닉네임을 보내셨죠. 책 선물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선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국에 불볕더위가 이어진다고 하고요. 불쾌지수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라고 하던데요. 이럴 때일수록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내가 한 발 더 물러서는 마음, 여유 있는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